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홀로 보내는 사람의 마음처럼 한방눈으로 뒤덮여 싸늘하기 그지없는 대지에 덩그러니 놓인 산장으로 8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이유로 인적이 드문 곳에 왔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8명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쿠엔틴 타란티노가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을 분노로 가득한 8명이 모인 눈보라 속의 산장으로 초대합니다. 이 영화는 그의 8번째 연출작이자 또 한 번 서부를 배경으로 한 헤이트풀 에잇입니다. 타란티노가 일찌감치 한 번 더 서부 영화를 제작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모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작년에 이 영화의 제목 그대로 타란티노가 분노의 치를 떤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각본이 유출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을만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각본을 건넨 터라서 더 큰 충격을 안겼었죠. 급기야 타란티노는 헤이트풀 에잇을 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그와 함께 각본을 읽었던 배우들이 극찬하면서 이대로 묻어버리기엔 아깝다고 설득한 덕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선 타란티노 못지않게 네로라 하는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헤이트풀 에잇의 배우와 캐릭터부터 잠시 만나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사무엘 잭슨은 현상금 사냥꾼, 커트 러셀은 교수형 집행인, 브루스 던은 연합군 장교, 월튼 고긴스는 보안관, 데미안 비쉬어는 이방인, 팀 로스는 리틀맨, 마이클 매디슨은 카우보이, 그리고 마지막 8번째이자 유일한 여성 배우인 제니퍼 제이슨 리는 죄수를 연기했습니다. 채닝 테이텀도 출연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역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히든 카드로 마지막에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전작이자 서부 영화를 표방했던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는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서 통쾌한 복수극을 펼친 장고가 있었다면 헤이트풀 에잇에서는 이상과 같은 서로 다른 성격과 의도를 가진 8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원래 타란티노는 헤이트풀 에잇을 장고 분노의 추적자의 속편으로 시작했으나 도중에 지금의 영화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악당에 가까운 캐릭터가 여러 명 등장하는 영화에서 장고처럼 도덕적으로 관객의 편에 서서 중심이 되는 캐릭터가 있어선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고를 볼 수 없게 된 거나 싶지만 타란티노의 선택은 현명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벤져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벤져스가 성공한 요인 중 하나는 각각의 캐릭터가 저마다 개성을 드러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누구 하나가 혼자 빛나서 이룰 수 있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헤이트풀 에잇의 경우는 아무래도 얼마 전부터 화제가 됐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비유하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그 사이에 떡하니 배트맨이나 슈퍼맨이 멤버로 있다고 상상하시면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이런저런 이유로 감옥에 갇힌 자들을 모아놓은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헤이트풀 에잇도 우리가 영화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착한 캐릭터들의 집합은 아닙니다. 예고편만 봐도 다들 정의의 기사와는 거리가 꽤 멀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죠? 헤이트풀 에잇에서 교수형 집행인은 죄수를 레드록이라는 곳으로 호송합니다. 도중에 역시 레드록으로 가던 현상금 사냥꾼을 만나는데 눈보라가 거세지는 바람에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며 산장에 들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한적한 산장에 방금 소개한 거칠디 거친 8명의 캐릭터가 모두 모입니다. 타란티노의 영화라면 이들이 서로를 얌전히 보내주진 않을 것이란 사실은 자명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타란티노의 영화를 보는 관객도 그런 영화를 기대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사단이 벌어지는 걸까요? 교수형 집행인은 들어서자마자 $10,000라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죄수를 데리고 있으며 함부로 탐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죄수를 놓고 돈에 눈이 멀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되는 걸까요? 정확한 건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만큼 모두 다른 면모를 드러내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헤이트풀 에잇이 더더욱 기대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흔히 타란티노의 영화라고 하면 언제부턴가 복수를 테마로 극도의 폭력과 이를 통해서 분출하는 카타르시스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킬빌만 봐도 말 그대로 피를 드럼통으로 쏟아내는 영화였으니 결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결과로 나아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타란티노의 진짜 특기가 서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영화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명 또는 그 이상의 캐릭터가 한자리에 모여 수다를 떠는 장면입니다.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부터가 질펀한 농담과 우스갯소리만이 가득한 수다로 시작하죠. 한때는 이 수다가 각각의 캐릭터를 드러내거나 재미있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장면에 머물렀지만 근래에 와서는 굉장히 노련하게 팽팽한 긴장을 형성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서 크리스토프 발츠가 사악함이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던 장면과 술집에서 카드 게임을 하다가 난데없이 총격전이 펼쳐지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는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안심할 찰나에 오갔던 크리스토프 발츠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수다가 있습니다. 모두 가볍고 실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수다로 시작하지만 점진적으로 긴장을 끌어올리면서 관객이 손에 땀을 쥘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다른 영상에서 소개했던 알프레드 히치콕의 서스펜스를 현재 가장 능숙하게 다루는 감독이 바로 타란티노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가능한 건 작가로서 타란티노의 솜씨가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시쳇말로 몇 분이 넘는 시간을 말빨로 조지는 데는 타란티노를 따라갈 감독이 거의 없습니다. 비포 3부작으로 유명한 리차드 링클레이터 정도가 예외겠네요.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해서 단정할 순 없지만 헤이트풀 에잇은 폭력을 줄이는 한편으로 이와 같은 타란티노의 특기가 더 진하게 담겼다고 합니다. 만약 특유의 폭력성을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타란티노만의 수다와 서스펜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의 대부분이 산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밀실살인 사건처럼 스릴러에 잘 어울리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이트풀 에잇을 기대하면서 빠질 수 없는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영화음악가인 엔니오 모리꼬네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부 영화를 위해 새롭게 작곡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엔니오 모리꼬네는 서부 영화의 전성기를 주름잡았던 여러 영화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도 서부 영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실 이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 바로 엔니오 모리꼬네입니다.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전설 그 자체인 분이고 저로 하여금 영화에 미치게 만든 분들 중 한 명입니다. 몇 년 전 내한 공연에서 직접 보고 들었을 때는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타란티노는 이미 몇 편의 영화에서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을 쓴 적이 있지만 그의 다른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기존에 만들어졌던 음악과 노래만 썼습니다. 이례적으로 장고 분노의 추적자에서는 엔니오 모리꼬네가 새로 작곡한 노래를 삽입했었지만 얄궂게도 이 무렵에 엔니오 모리꼬네와 타란티노 사이에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나중에 수습하긴 했지만 한동안 시끌벅적했었는데 다행히 관계를 회복한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이트풀 에잇은 70mm 필름으로 촬영했습니다. 타란티노는 크리스토퍼 놀란과 더불어 대표적인 필름 애호가입니다. 작년에는 2사람이 주축이 되어 제작사에 요청해서 자신들의 영화를 필름으로 촬영하겠다고 나섰을 정도로 애착이 강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디지털이 주류고 필름은 거의 사장된 마당인데다가 예전에 일반적으로 쓰던 35mm도 아닌 70mm로 촬영했다는 건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70mm 필름 상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은 북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조차도 70mm 필름으로 상영하는 극장이 100여 곳에 불과합니다. 대신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랬던 것처럼 타란티노도 헤이트풀 에잇의 70mm 필름 버전은 일주일 먼저 개봉시키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로드쇼까지 재현한다고 하니 성대한 행사가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1월 7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에 심심하시다면 헤이트풀 에잇에 큰 영감을 줬다고 하는 자신의 데뷔작인 저수지의 개들과 존 카펜터 감독의 걸작 중 하나인 더 띵을 미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록 70mm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헤이트풀 에잇을 기대하신다면 반드시 극장에서 가능한 큰 스크린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사리 제작된 헤이트풀 에잇을 조금이나마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